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빅터를 통해 길러진 친구들은 남다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습득하는 경향이 있고, 과학 지문을 다룰 때 필요한 역량들? 수능, 국어에 그리고 대입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들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논술이 당연히 국어에 100% 도움이 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논술에서 배웠던 배경 지식들을 이렇게 국어 지문 풀 때 활용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논술 때 읽는 책들로 뭐 이제 수능 국어의 배경 지식을 100% 대비할 수도 없고, 모든 학생들이 모든 분야의 배경 지식을 다 섭렵하기도 조금 어렵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각자 배경 지식이 각 분야마다 조금씩 어느 거는 적고 어느 것은 많고 이런 차이가 있을 텐데,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알고 각 지문마다 어떤 전략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필요로 가져야 하는 것이 본인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리고 독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에 또 바탕이 되는 게 어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알고 있는 말로 본인의 언어로 일정 부분 지문을 정리할 수만 있어도 해결되는 문제들이 꽤 많다라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필요한 건 독해고 이해고, 근데 그걸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시간이 많은 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정도까지 계속 본인이 책을 읽어가는 연습.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눈으로만 휙 보고 시간 때우기식으로 하면은 효과가 없겠지만, 그래도 논술이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서 꾸준히 읽어가는 연습을 하는 게 전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안 하는 학생들보다. 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빅터를 통해 길러진 친구들은 어휘력이나 독해력이 남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제 문학 이론이나 문법 이론이 들어와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시작할 때도 훨씬 더 빠르게 습득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접함에 있어서도 모르는 지식이 나오더라도 지문 안에 다 사실 답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발견해내는 능력도 있고, 시간 안에 풀어내는 능력도 더 출중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책을 읽어보고, 이제 이렇게 독해력을 기르고 어휘력을 길렀던 그 언어 감각들이, 초기에 길러놓은 언어 감각들이 우리가 이제 수능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국어 공부를 하는데, 기초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띄워서 볼까요? 이번 6월 모의 평가는 1번에서 3번은 독서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고요. 가끔 이렇게 독서 자체에 관련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뒤에 보면 철학 질문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와 과학 질문. 보통 이제 요즘 보면 세 질문 정도가 출제가 되죠. 일단 이 지문은 앞에 시작할 때 이제 보시겠지만 데카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과 이론을 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했었던 지문이었었는데요. 이건 아주 어려운 지문은 사실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구성의 일반적인 지문이라고 봐도 좀 무방하거든요. 읽었을 땐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선지에서는 같은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번의 2번 선지 보면 타산적인 존재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성과 감각에 대한 얘기 나오는 타산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이 부분은 학생들이 만약에 전혀 모르는 말이다, 전혀 어떤 뜻도 유추할 수 없다 한다면 그거는 본인이 문제를 풀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12번의 답은 이제 4번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1번에 형벌이 사회적 행동 증진을 저해한다고 보는 공리주의 입장에 사용을 반대한다. 그러면 다 이거를 본인이 추론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베카리아는 형벌이 사회 행복진을 저해한다고 보는지도 따져야 되고, 그렇게 보는 공리주의 입장은 연결이 되는지도 봐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사용을 반대하는지까지도 본인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앞에 나와 있었던 지문의 내용들을 다 본인이 처리하고 본인의 답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해한다라고 보는 부분이 틀렸던 건데, 만약에 독해를 좀 대충대충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키워드 뽑기식으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이런 게 나왔었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공부할 버릇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히 3점짜리 이런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죠.
요거는 좀 쉬운 수준이니까 이 정도지만 결국 계속 같은 패턴이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 학생들이 제시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뭐 이렇게 복붙하듯이 문제에서 내지 않고 평가원도 어떻게 학생들이 틀리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르게 표현될 수 있고 그걸 알아차리는 거는 결국에는 본인의 이해력 그리고 추론력 그리고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어휘력 다르게 말하더라도 같은 것으로 묶어낼 수 있는지 이런 능력들이 총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 좀 눈여겨봤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내가 내준 자유만큼 형벌을 받겠다. 이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제 목숨, 생명 같은 건 내줄 수 없으니까 뭐 형벌로 사용은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중간에 조금 생각하면서 하고 그런 게 이제 논술을 배울 때 계속 독해를 하고 또 제시문을 읽고 나의 말로 정리해보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어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새 수능 국어에서 어휘 문제의 양이 늘어났어요. 3개 정도가 지금 올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 계속 나와서 바꿔쓰기 여기 나오는 대로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 어휘력은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통해서 그게 이제 내면화되는 거죠. 나한테 체화되는 거죠. 그 단어가. 그래서 이제 사실 책 읽기가 중요하고 글쓰기가 중요하고 이제 그 단어를 표현해보는 말하기가 중요한 거죠. 천문단 한번 읽으면서 가볼게요. 1994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효소 연쇄 반응 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염기서를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PCR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주형 DNA란 실험으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진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진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한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바닥 DNA로 이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DNA 중합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바닥 DNA의 각 염기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가닥 DNA를 생성한다. 과학 지문을 다룰 때 필요한 역량들이 있다면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접했을 때 배경 지식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이걸 진짜 글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방법을 터득했던 것 같아요. 아, 지식이 없더라도 이건 국어다. 여기 이 지문 안에 답이 있다. 난 얘를 잘 정리하면 풀 수 있다. 그 장점이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원래 잘했던 거면 이거 왜 몰라?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제가 원래 잘 못하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친구들도 어디서 어려워할까, 특히 문과 친구들은 왜 어려워할까를 알고 있고, 정확히. 그래도 용기를 가져라,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배경 지식이 꾸준히 쌓이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 우리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보면은 과학책 잘 안 읽어, 이과 친구들 빼고는. 소설이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과학책을 어느 정도, 뭐, DNA 같은, 뭐, 이런 단어들은 요즘 한참 이제 유전자 제조학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한참, 핫 이슈기 때문에, 또 과학 기술지만 진짜 핫 이슈가 나오거든요. 그 해에 과학책을 좀 많이 읽어라. 그 다음에, 최근, 동양에 관한 어떤 과학 자료나 이런 것들, 기사, 이런 것들도 심심할 때 셀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좀 읽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거 끝나고 나서 지식을 확장하는 것도 필요해. 이거 끝나고 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뭐였지를 기억하는 거? 그냥 그 세트로. 그 배경 지식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과학 지문이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 5년 사이에는 비슷한 어떤 이슈들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배웠던 어떤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저 지문에서 이용이 되고, 결정을 받으면 또 저기서 이용이 되고 이럴 수 있다는 거. 저도 이제 과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이 없는 입장으로서 조금 과학이 어려운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를 조금 고민을 해보자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정보를 되게 많이 주고 그래서 다 내가 알아야 될 것처럼 헷갈리게 하는데 사실 문제 풀 때는 딱 그 부분만 이렇게 했을 때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찾아서 이렇게 풀었을 때. 그래서 뭐 일단은 과학 지문 이런 문제를 많이 풀고 출제자들이 이런 문제를 내는 게 여러 가지 정보를 줘서 어렵게 하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일단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안심하고 잘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회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 쭉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정리하고 한 번에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면 이런 지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문제 풀 때 완전히 다 이해하기보다는 조금 맥락을 이해하면서 주요 단어에 밑줄을 쳐놓고 문제 풀 때 한 번 더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푸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학이 어려운 친구들의 경우에는. 14번에 1번에 보면 이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단데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서 이게 답이 되거든요. 처음에 저희 읽었던 1분단에서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표적 DNA가 주형 DNA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거든요. DNA에서의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떤 과학적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머릿속에서 본인이 정보를 처리해 나가면서 이게 어떤 집합관계가 있구나,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얘랑 얘는 같구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 보이니까 그것을 정리하기만 했었으면 답은 빨리 나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꾸 독해해 버릇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가능한 한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책이나 좀 평소에 배경 지식을 가능한 쌓아두되 없더라도 정보 처리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나가는 연습을 많이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나오는 화법과 작문의 영역에서도 화법이 말하기와 듣기고 작문이 쓰기라고 생각을 하면 평소에 토론과 글쓰기를 중학교 내내 해온 저희 이제 학원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걸 되게 상식적으로 풀어요. 토론 질문을 분석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저희 중학교 공부했던 고등부 친구들한테는 토론할 때 이거를 말로도 했었는데 여기 글로 다 돼 있어. 얼마나 다 써졌네. 화법은 결국은 말로 하는 내용을 글로 써준 거거든요. 특히 어려워하는 토론을 내가 직접 해봤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문제는 너무 쉬워. 왜냐면 우리가 다 그 문제 자체에서 출제되는 것들이 결국은 이 입론에서 제시한 것 중에 문제가 되는 것들. 뭐 이 발표자가 얘기한 것들의 핵심. 우리가 듣고 충분히 파악했던 거기 때문에 읽는 내용에서도 너무 쉽게 파악이 된다는 거고 화법에는 일상에 말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어려운 어휘가 안 나와요. 더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작문. 작문이 글쓰기죠. 작문에서 주로 다뤄지는 게 이제 자료 활용, 뭐 개요짜기, 뭐 붙여쓰기 중에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글 쓸 때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거고, 퇴고할 때 하는 거고. 그래서 얘도 사실은 상식이 되는 거죠. 토론이나 글쓰기를 해봤던 친구들한테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저학년 때는 정말 책 읽고 말해보고 글 써보는 활동 자체가 결국은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주로들이 도움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치가 바뀌더라도 어쨌든 국어의 영역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입니다. 네 가지 영역이죠. 이거 네 가지가 밸런스를 맞춰서 잘하는 친구들이 결국 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모든 국어나 수능에 있어서도 이제 책 읽기랑 말하기, 글쓰기의 활동은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결국은 국어 능력이 돼서 아이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는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책을 읽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가 책을 읽는다고 국어에 100%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 책을 안 읽었던 학생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책 읽기를 미루기보다는 그냥 바로 책을 열심히 읽고 논술 수업을 듣고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이제 국토크 세 번째 시간으로 예비 고1들의 공부법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등 친구들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고 또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토크에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부법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